어머니는 평생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돈 줄 때도 차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돈만 갖다 주셨지. 엄마 역할 한번 제대로 해보셨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73살 된 할머니의 긴 하소연이에요. 지금 시골 마당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보니 옛날 생각이 자꾸 나네요. 40년 전 남편 없이 세 아들을 혼자 키우던 그 힘겨운 시절 말이에요. 큰애가 5살, 둘째가 4살, 막내가 겨우 2살이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말 막막했죠.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는 도울 형편이 안 된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해주고 큰애한테 엄마 일하러 가니까 동생들 잘 봐라고 당부하고 나서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 엄마 조심히 다녀와라고 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시장에 나가서 야채 장사를 했어요. 추위에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비가 와서 물건이 다 젖을 때도. 팔지 못하면 그날 밥값이 없으니까 무작정 버텨야 했죠. 시장 아주머니들이 가끔 애 엄마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재혼이라도 해라고 하면 마음속으로만 내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그래라고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동네 식당으로 설거지하러 갔어요.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하루 종일 닦다 보면 손톱 밑에 때가 끼고 손은 거칠어져서 아이들 얼굴을 만져줄 때마다 미안했어요. 이 거친 손으로 우리 아이들 보드라운 살갗을 어떻게 어루만져주나. 저녁에는 또 빌딩 청소 일을 나갔어요. 사무실 쓰레기통 비우고 바닥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 시간이면 다른 집 아이들은 엄마랑 함께 저녁 먹고 TV도 보고 숙제도 봐주고 할 텐데. 우리 애들은 라면으로 대충 배 채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돌아오면 보통 밤 10시가 넘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고 가끔 큰애가 깨어서 엄마 왔어? 라고 하면 목이 메어서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응, 엄마 왔어. 잘 자라고 하면서 이불을 덮어주는데 하루 종일 엄마 없이 지낸 애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만 했어요. 휴일도 없었죠. 일요일에는 집안일하고 아이들 옷 빨래하고 정작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못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친구들은 엄마랑 놀이공원 간대라고 하면 가슴이 턱 막혔어요. 엄마는 돈 벌어야 해서 못 가. 미안해라고 할 때마다 내가 진짜 엄마 맞나 싶었죠. 돈만 갖다 주는 기계 같았어요. 큰애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나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내가 그래? 잘했네라고 대충 넘어간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둘째는 좀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괴롭혔나 봐요. 어느 날 멍자국을 만들고 집에 왔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밥 먹으라고만 했어요. 나중에 며칠 지나서야 큰애한테 듣고 알았죠. 그때 둘째를 불러서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엄마는 항상 바빠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맞아요. 나는 항상 바빴어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줄 시간이 없었고 그냥 나중에라고만 했죠. 그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았고요. 막내는 그나마 애교가 많아서 엄마 사랑해라고 자주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죠. 이 아이에게 제대로 사랑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엄마로서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열이 나도 병원에 데리고 갈 시간이 없어서 해열제만 먹이고 일하러 나가야 했죠. 그럴 때마다 다른 엄마들은 하루 종일 곁에서 간호해 주는데 나는 뭐하는 엄마인가 하는 생각에 울었어요. 특히 막내가 폐렴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입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을 빠질 수 없어서 큰애한테 부탁했어요. 형이 동생 좀 봐줘라고. 13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 아이가 밤새 막내 간병을 했어요. 다음날 병원에서 간호사가 형이 참 의젓하네요. 밤새 동생 돌봤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땅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을 13살짜리에게 떠넘긴 거잖아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못된 엄마구나. 아이들한테 엄마 역할은 안 하고 큰애한테 엄마 노릇까지 시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벌지 않으면 당장 내일 밥값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또 일하러 나갔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엄마 언제 와? 라고 묻던 애들이 나중에는 그냥 응이라고만 대답하더라고요. 학교 운동회 날에도 못 갔어요. 다른 엄마들은 도시락도 싸주고 응원도 해주는데 우리 애들은 혼자 뛰어야 했죠. 큰애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말수도 줄어들고 집에 와도 방에만 틀어박혔죠.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 요즘 아이가 좀 거칠어졌어요. 집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관심을 가져주라고요? 나도 가져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나는 일하러 나가야 했고 아이가 잠들 시간에야 집에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밖에 못했어요. 둘째는 더 조용해졌어요. 원래 내성적이긴 했지만 점점 더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가끔 엄마 나 라고 말을 시작하다가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그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바빠 보여서 참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 아이가 혼자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엄마인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그때부터 둘째가 우울해하기 시작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표정도 어둡고. 막내만 그나마 밝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도 점점 변하더라고요. 처음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라고 이야기하려 했는데 내가 엄마 피곤하니까 나중에라고 하니까 나중엔 아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가족은 왜 다른 가족이랑 다르게 살아? 그 말이 정말 뼈에 사무쳤어요. 아이들 눈에는 우리가 진짜 가족 같지 않았나 봐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겠죠. 그래도 돈은 벌어야 했어요.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며.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당장 막막해지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작은 가게 하나를 차릴 수 있었어요. 야채 가게였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켰죠. 가게가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큰 가게로 옮기고 부동산도 하나씩 사기 시작했죠.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했는데 더 바빠졌어요. 돈이 생기니까 더 많이 벌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핑계였던 것 같아요. 일에만 파묻혀 사는 게 익숙해져서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큰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집 분위기가 정말 차가웠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 방에만 있고 밥도 따로따로 먹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 싶었죠. 큰애는 대학 들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서글펐어요. 아들이 엄마를 도우려는 마음은 고마운데 그 말 속에 엄마는 돈만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둘째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친구도 없고 집에만 있고. 가끔 엄마 나 죽고 싶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서 자식을 위로하는 법을 몰랐거든요. 괜찮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만 했는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 아이가 진짜 필요한 건 엄마의 따뜻한 품이었을 텐데. 나는 그걸 줄 몰랐어요. 막내는 성격이 워낙 밝아서 그나마 견뎠는지 나한테 가끔 엄마 고생 많아라고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죠. 엄마가 아들을 돌봐야 하는데
거꾸로 아들이 엄마를 돌보고 있으니 사업은 점점 더 커졌어요. 부동산도 늘어나고 통장 잔고도 많아지고 어느새 수백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됐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다, 성공했다라고 했지만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은 많아졌는데 아이들과는 더 멀어졌거든요. 아이들이 엄마는 돈만 좋아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었어요. 큰애가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예식장에서 신랑의 어머니라고 소개받으면서 단상에 올라갔는데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고마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아이들한테 정말 엄마다운 엄마가 되어본 적이 없구나. 그냥 돈만 갖다 주는 사람이었구나. 둘째도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저를 좀 어색해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 둘째의 우리 엄마는 일만 하는 사람이야. 별로 친하지 않아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엄마와 친하지 않다고 말한다니. 그럼 지난 40년간 내가 뭘 한 거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긴 키운 건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손자, 손녀들이 생겼어요. 처음엔 기뻤죠. 이제 할머니가 되었으니 손자들한테만큼은 제대로 사랑을 줘봐야지 했는데 아이들이 손자들을 잘 안 데려오더라고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잠깐 왔다가 금세 가버렸어요. 손자들도 저를 어색해했죠. 할머니라고 부르긴 하는데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 이것도 내가 자초한 일이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막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를 좀 무서워해요. 무서워한다고? 나를? 왜? 항상 심각하게 생각에 잠겨 계시고 웃으시는 걸 잘 못 봤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나는 평생 웃을 줄을 몰랐구나. 아이들 앞에서도 손자들 앞에서도 항상 뭔가 걱정하고 일 생각하고 심각한 표정만 지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웃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서 자연스럽게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손자가 할머니 같이 놀자라고 해도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할머니는 바빠라고 했거든요. 바쁘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돈은 많은데 진짜 가족은 없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은 각자 살림을 차리고 바쁘게 살고 나는 큰 집에 혼자 있고 그때쯤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아이들이 나한테서 멀어져 갔을까? 돈을 벌어준 게 잘못인가? 아니면 다른 게 잘못이었을까? 천천히 생각해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아이들한테 물질만 줬지 정신적인 사랑은 주지 못했구나. 배고프지 않게 밥은 챙겨줬지만 마음이 허기질 때는 채워주지 못했구나. 아이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지 못했고 슬플 때 위로해주지 못했고 무서울 때 안아주지 못했어요. 그냥 공부해, 밥 먹어, 일찍 자 이런 말만 했죠.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일 때. 그때가 가장 엄마가 필요한 시기였을 텐데 나는 돈 버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고민이 많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도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 거였어요. 엄마한테 말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요. 70이 넘어서야 이런 걸 깨닫다니. 너무 늦었죠. 그래도 뭔가 해보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엄마가 미안했다.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자주 만나자라고요. 하지만 아이들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네, 어머니. 시간 되면 뵙조라고 하는데 그 시간 되면이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어요. 보더라도 뭔가 어색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봐도 그냥 잘 지내요라고만 대답하고 더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죠. 40년간 쌓인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보상해주자. 돈이라도 많이 줘서 아이들이 편하게 살게 하자. 그때 결심했어요. 내 재산을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기로요. 각각 100억씩.
그 정도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내한테는 조금 더 줬어요. 그 애만 유독 엄마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자주 안부를 물어봤거든요. 다른 형들은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했는데 막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엄마, 몸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그것도 미안했어요. 막내가 다른 형들보다 더 챙기는 건 그 애가 착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였을 거거든요. 나머지 형들은 이미 엄마를 포기했는데 막내만 혼자 엄마를 챙기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내한테 조금 더 줬어요. 그 애가 형들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증여를 할 때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너희들 곁에 있어주지 못한 대신 이 돈이라도 받아라. 그리고 형제끼리 화목하게 살아라.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큰돈을 물려받았으니 이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서로 더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큰애와 둘째가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였더라고요.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큰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니? 했더니 둘째가 서류 뭉치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증여 서류였어요. 그걸 보더니 큰애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아들인데 왜 막내한테만 더 주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얘들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형들은 뭐가 부족해서 차별받아야 합니까? 둘째도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려서부터 엄마 일 도우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래, 맞아. 이 큰애가 더 흥분하면서. 우리가 뭐 못해 드린 게 있습니까? 막내만 특별히 잘해줬다고 더 주는 겁니까? 얘들아, 진정해.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똑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차별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는 평생 우리한테 관심도 없으시면서 돈 줄 때만 차별하시는 거예요. 막내가 뭐 그렇게 특별합니까? 어머니한테 비위 맞춰서 더 받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나중엔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다시 나눠주세요. 똑같이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 못합니다. 그때 막내가 뛰어왔어요. 아마 밖에서 소리를 들었나 봐요. 형들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왜 소리를 질러요? 야, 너는 빠져. 넌 더 받았으니까 상관없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돼? 우리가 왜 안 돼? 차별받는 게 기분 좋겠어? 큰애가 책상을 탁탁 치기 시작했어요. 73살 할머니 앞에서.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똑같이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주시든지 하세요.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현기증이 났어요. 이게 내가 40년간 키운 아이들이 맞나? 내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치고. 얘들아, 엄마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서. 막내가 형들을 말렸어요. 형들 정말 그만해요. 어머니 보세요. 얼마나 놀라셨는데. 하지만 큰애와 둘째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도 이제 정신 차리셔야 해요. 평생 우리 무시하고 사시더니 돈 줄 때도 차별하시고. 맞아요. 우리가 뭐 죄인입니까? 왜 막내만 더 받아야 해요? 그때 큰애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돈만 갖다 주셨지 엄마 역할 한번 제대로 해보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이제 와서 차별까지 하시면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나는 정말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돈만 갖다 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듯이 말하는 게 맞나요? 둘째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우리는 엄마 얼굴 보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뒷전이더니 마지막에 돈까지 차별해서 주시고. 막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형들 제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우리 키우려고 밤낮 없이 일한 게 누군데. 고생? 그게 우리를 위해서였어? 어머니는 돈이 좋아서 한 거 아니야? 맞아. 우리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숨이 막혔어요. 아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나는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중요했고 그게 엄마 역할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게 다 아이들을 위해서였는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아니, 모르는 게 당연했죠. 내가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얘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똑같이 나눠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어요. 인연을 끊겠다고요? 내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때 막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형들 정말 그만하라고요. 어머니 보세요. 얼마나 놀라셨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뻔했거든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이뤘어요. 아이들이 간 뒤에 혼자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뭘 잘못했을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데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40년 전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야채 장사하던 그때 아이들 밥 차려주고 일하러 나가면서 큰애한테 동생들 잘 봐라고 했던 그때. 그럴 때마다 큰애 표정이 어땠는지 이제야 생각나더라고요. 그 아이도 엄마가 필요했을 텐데 나는 그 애한테 엄마 역할까지 떠넘겼구나. 둘째가 왕따 당해서 힘들어할 때도 막내가 아파서 혼자 끙끙 앓을 때도 나는 어디 있었나요? 돈 벌러 나가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한테서 멀어진 거였구나. 엄마한테 말해봐야 들어주지도 않고 위로해주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혼자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와서 형제끼리 화목하게 살아라라고 했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화목하게 살라고? 우리가 언제 화목했냐고. 엄마부터 우리랑 화목하지 않았잖냐고.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새벽 6시쯤 되니까 결심이 섰어요. 아, 이 돈이 내 아이들을 망쳤구나. 이 돈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엄마한테까지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렇다면 이 돈을 없애버리자. 아이들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게. 그날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제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드님들과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상의? 할 필요 없어요. 이 돈이 내 아이들을 망쳤어요. 이제 세상에 돌려주겠어요. 서울 집도 팔았어요. 그 큰 집에서 혼자 살면서 뭘 하겠어요. 아이들은 오지도 않는데 재산 대부분을 고아원, 양로원, 장학재단에 기부했어요. 이 돈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받았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골로 내려왔어요. 작은 집 하나 장만하고 조그만 텃밭도 만들고. 처음엔 아이들이 연락해 왔어요. 큰애와 둘째가 급하게 전화해서 어머니 뭘 하신 거예요? 왜 갑자기 재산을 기부하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겠더라.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랑 상의라도 하시지. 상의? 내가 내 돈 기부하는데 왜 너희와 상의하니? 이미 너희 몫은 다 줬다. 그 뒤로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지금은 참 고요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날 밤 같은 일은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 주고 점심 때는 동네 할머니들이랑 같이 밥 먹고 가끔 막내가 찾아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안부를 묻죠. 그럴 때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요. 너도 형들한테 미움받겠다. 엄마 때문에. 그런 말씀 마세요. 형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이해할까요? 글쎄요. 큰애와 둘째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어쩌면 평생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돈이 있었다면 아이들과 계속 싸웠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도 계속 그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고.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건, 그리고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소용없다는 걸. 내가 아이들한테 진짜 줬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함께 있어주는 시간, 이야기 들어주는 시간, 안아주는 시간. 하지만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아이들이 다 커버렸을 때. 가끔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인사해요. 그럴 때 웃어주려고 노력해요. 평생 웃을 줄 몰랐는데 이제라도 배워보려고. 지난주에는 동네 아이가 할머니 과자 하나만 주세요라고 해서 과자를 줬더니 고마워요. 할머니 짱. 이라고 하면서 뛰어가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지내는 거구나. 별거 아닌 건데. 왜 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못해줬을까? 이제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욕심도 많이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핀 꽃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물론 가끔은 외로워요. 특히 명절 때. 다른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 한구석이 시려와요. 하지만 그것도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받아들이려고 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렸을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놀아줘라고 할 때 나중에라고 하지 말고 그 순간 함께 놀아줬을 거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라도 내 남은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마지막만큼은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어요. 마당의 코스모스가 참 예뻐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꿋꿋하게 피어있는 모습이 지금의 저 같아요. 혼자지만 쓸쓸하지 않고 외롭지만 후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탁드려요. 돈 벌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처럼 너무 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시골 마당에서 73세 할머니가